판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해드리는 시간 판소리. 안녕하세요. 지식재산 전문가 변리사 오창석입니다. 여러분, 지식재산은 재산일까요?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가 생겼고 이는 유통환경에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유통환경의 비대면과 온라인화가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커머스로 제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분들이 함께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러한 분들 가운데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여전히 지식재산권이라는 말이 생소한 분들도 계시죠? 오늘은 이 지식재산권에 관한 어려움을 물어보고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소상공인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먼저 첫 번째 소상공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액세서리를 직접 제작해서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제품 디자인 출원도 해서 디자인권 등록도 받아놓은 상태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요즘 상품 검색과 주문, 비용 지불, 배송 등의 모든 절차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이커머스의 한 축인 오픈마켓 플랫폼을 통한 창업이 활발한데요. 아시다시피 오픈마켓은 다수의 판매자와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가상의 장터를 제공하여 누구나 판매자와 소비자가 될 수 있는 운영 형태입니다. 오픈마켓은 운영사가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 대신 수수료가 일반 전자상거래 플랫폼보다 저렴해서 진입장벽이 낮기도 하고요. 또한 최근에는 오픈마켓의 상품 등록을 대행해주는 서비스 업체 간 경쟁 또한 치열하다 보니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중 질문자분의 사례처럼 디자인권 침해 문제가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우선 타인이 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먼저 침해 물품을 확인하고 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는데요. 침해 확인은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리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확인 결과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 편의성을 위해서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경고장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줘야 합니다. 경고장을 보낸 후에 상대방이 침해 행위를 중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당사자 합의하에 사건을 종결하고요. 만일 답변이 없는 경우나 민사상 침해 금지 가처분, 형사고소 등 법적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통상적인 디자인권 침해 케이스의 절차인데 오픈마켓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도 제재가 가능합니다. 먼저 오픈마켓 침해센터에 신고해서 상대방의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 그 다음에 상대방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침해 케이스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픈마켓에서 지식재산권 신고 방법 또한 비교적 간단한데요. 지식재산권 등록 원부와 신청인이 등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와 같이 특허권 및 디자인 침해는 제품의 구조나 기능, 그리고 모양을 카피한 모방품 출시가 대표적인 침해 유형인데요. 액세서리와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예로 똥빵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2008년도쯤 붕어빵처럼 만들지만 똥 모양으로 생긴 이른바 똥빵이 인사동을 중심으로 유행하게 되었는데요. 이 똥빵을 처음 개발한 A사는 똥빵이 아닌 빵 성형 틀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하고 이를 B사에 양도합니다. 그런데 똥빵이 디자인 등록되지 않은 상황을 틈타 다른 김모 씨가 똥빵 모양을 디자인 등록받고 유사 제품을 판매하게 됩니다. B사는 김모 씨를 상대로 디자인이 자신의 빵 성형틀과 유사하고 이미 동일한 빵 모양을 판매하여 디자인이 공개되었으므로 해당 똥빵 디자인 등록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하게 됩니다. 그 결과 김모 씨의 디자인 등록은 무효가 되었지만 해당 똥빵 디자인은 이미 공개된 것이어서 B사 측에서도 똥빵 자체에 대한 디자인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 똥빵 디자인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되어 모방품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빵 성형틀이 아닌 빵 모양에 대해 디자인 등록을 해 놓았더라면 똥 모양의 빵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이처럼 디자인 등록은 물품별로 각각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이라도 물품이 다르면 각 물품에 대해 모두 등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상세 페이지에 사용할 제품 사진을 찍을 때 개인 소장 중인 정품 캐릭터 굿즈를 DP용으로 장식해서 사진 찍어서 쓰는 것도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네. 일단 캐릭터 굿즈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캐릭터 굿즈를 촬영하는 것은 저작물의 복제 행위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고요. 따라서 정품 캐릭터 굿즈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캐릭터 굿즈가 정품이며 단순 전시용이라고 하더라도 상세 페이지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다른 오픈마켓 셀러가 찍은 사진에서 배경이나 연출컷을 제외한 상품 사진을 등록할 때 사용하는 것도 안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오픈마켓 셀러가 찍은 사진은 해당 셀러에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원저작물을 변형하여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사진에서 배경이나 연출컷을 제외한 상품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품 등록을 할 경우 동일성 유지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등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상품을 판매할 때는 자체적으로 상품 사진을 촬영하거나 저작권이나 기타 지식재산권 문제가 없는 이미지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통해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확한 절차와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식재산권 중요성을 강조하시는데 우리 같은 소상공인도 지식재산권이 필요할까요? 네. 보통 지식재산권은 첨단 기술을 다루는 제조업이나 IT 기업들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소상공인도 지식재산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면 나의 창작물을 남이 모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어서 다른 업체와의 차별화를 통한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특허받은 제품이라고 홍보를 하면 소비자들이 회사의 기술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거나 제품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인식을 갖게 됨으로써 마케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부에서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데요. 이런 정부 지원 사업들은 주로 제조업 분야로 혜택이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상공인도 정부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이런 정부 지원 자금을 잘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역량이 우수하다는 것을 어필해야 하는데 이때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이 회사의 역량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회사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연구소 설립, 벤처 확인, 이노비즈 인증 등 각종 인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인증 취득 시 특허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조달 등록이나 기타 공공 민간사업 경쟁 입찰 시에도 특허가 가점 요소가 되기 때문에 판로 확보 차원에서도 특허가 필요하고요. 최근에는 특허를 통해 대출을 해주는 기술금융도 활성화되어 있어서 자금 조달 시에 특허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허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라이센스 수익을 얻거나 특허권의 현물 출자 등으로 재무구조 개선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꼭 지식재산권을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러면 지식재산권 등록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저작권을 제외한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해당 지식재산권을 상세히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신청 절차를 출원이라고 합니다. 출원을 하고 나면 특허청에서 약 1년 정도 심사를 거쳐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바로 등록 결정을 하고요.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 이유 통지와 함께 의견을 진술하거나 신청 서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처럼 의견 제출이나 서류 수정이 있는 경우 재심사에 의해 최종적으로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후 심사 결과 등록 결정이 되면 소정의 등록료를 납부하시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절차는 일반인분들이 직접 진행하시기에는 매우 전문적이고 어려운 내용이라서 전문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추가로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아니요. 쉽게 말씀해 주셔서 많은 도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무슨 질문이 있어서 나오셨나요? 네. 저는 이번에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팔면 안 되는 물건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나왔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온라인 커머스는 자신이 팔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난 뒤에 시장을 이해하는 게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구매대행 대량 등록 방식은 이와는 정반대의 접근법을 취합니다. 바로 노출량을 압도적으로 올린 다음에 팔리는 상품을 찾아내서 이를 강화해 나가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이때 발생하는 문제는 상품을 수만 개씩 업로드 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팔아서는 안 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것을 일일이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하나하나 확인을 한다면 대량 등록이라는 방식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자신이 팔면 안 되는 카테고리, 상품, 키워드를 정확히 인지하고 이러한 류의 상품을 금칙으로 설정하거나 애초에 수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팔면 안 되는 상품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보자면, 첫째, 의료기기나 의약 외품과 같이 의료법에 저촉되는 품목들은 절대로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혈압 측정기를 판매할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이고요. 일본의 유명 위장약도 의약품으로 분류돼 판매 금지 대상입니다. 그리고 특히 자주 위반되는 품목으로 레이저 제모기가 있는데요. 미용용품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의료기기로 취급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레이저 제모기는 절대 판매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의료기기의 품목이 궁금하다면 식약처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지만 브랜드 제품의 가품 또한 절대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브랜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마켓에 소명을 진행한 후에 판매해야 하는데요. 정품 소명은 어떻게 하느냐? 말 그대로 마켓에 내가 정품을 샀다는 사실을 인증하면 되는데요. 정품 인증서, 구매 영수증, 배송 내역서 등을 제출해서 소명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모든 구매 영수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특정 브랜드의 공식몰에서의 구매 영수증은 정품 소명 자료로 활용이 인정되지만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한 상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품을 판매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데요. 가품이 많은 카테고리로는 패션 의류, 패션 잡화, 낚시용품, 귀금속, 액세서리 등이 있습니다. 정품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물건이 폐기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걸 보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도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더 있나요? 예, 그럼요.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예, 이 밖에도 인증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식기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 품목의 경우 판매하려면 수입식품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에 영업 등록한 뒤 판매가 가능합니다. 네. 이 품목의 경우 판매하려면 수입식품 안전교육을 이수 후 영업 등록한 뒤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판매가 일어나면 반드시 유니패스에 수입 신고를 해야 하고요. 해외 구매 대행 업자는 수입식품 안전교육 영업 등록만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어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를 위한 교육을 들을 필요는 없지만 건강기능식품 교육을 듣지 않으면 건기식 카테고리가 아닌 식품 카테고리의 상품을 넣어 판매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상품과 카테고리가 최적화되지 않으면 판매가 잘 안 되니 꼭 건강기능식품 교육도 함께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상표권, 초상권,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면 법적 처벌이나 아주 큰 금액의 합의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니 의심스러운 상품은 키프리스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진짜 알아야 할 게 너무 많네요. 근데 그 키프리스가 뭔가요? 네, 그 키프리스는 특허청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인데요. 여기 들어가시면 먼저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을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소상공인분들이 개발하신 특허나 상표, 디자인 등과 유사한 것이 이미 있는지 확인하셔서 등록 가능성과 침해 가능성을 미리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검색 방법과 등록 및 침해 가능성 판단은 전문적이고 좀 어렵기 때문에 관련 교육을 받으시거나 변리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만일 카피 복제 제품인지 모르고 물건을 판매해도 죄가 되나요? 예, 카피 복제품인지 모르고 물건을 판매하였더라도 이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통상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 시에 권리자가 카피품을 발견하면 침해자에게 해당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경고장을 보내게 되는데요. 경고장을 받고도 계속해서 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제가 본의 아니게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만약에 내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경고장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경고장 내용을 검토해서 어떤 부분이 상대방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부분인지를 명확히 하고요.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답변서를 송부해 비침해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침해라고 판단이 되면 침해 행위를 인정하며 향후 침해 행위를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송부하거나 일정 조건 하에 해당 지식재산권의 사용권을 받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정말 큰 도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는 어떤 궁금증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법 장사도 잘 되고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 주변에 비슷한 상호로 영업하는 식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우리 분점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당 이름이나 제품 브랜드명 카피는 상표권 침해의 대표적인 유형인데요. 질문자분처럼 작은 식당을 창업하여 운영하다가 점점 장사가 잘 돼서 인근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높아지면 유사상으로 영업하는 식당이 여기저기 생기고 또 상표 등록을 먼저 해놓지 않았을 경우 상표권마저 먼저 선점하여 오히려 원조 식당에 해당 상호를 쓰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상표권은 먼저 사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출원하여 등록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질문처럼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슷한 상호로 영업하는 식당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얼마 전 유명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명해진 포항의 한 죽 업체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유명 요식업 전문가가 진행하는 TV 프로에 덥죽이라는 메뉴를 공개했다가 이를 본 제3자가 상표 등록을 하여 원조 가게가 상표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와 비슷한 피해 사업자만 연간 9,4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피해 사업자 대부분 이름을 포기하고 간판을 내리거나 상표권자에게 사용료를 내며 큰 손해를 입기도 하고요. 앞서 말했듯이 상표권은 먼저 사용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상표 출원 없이 사용하다가 나중에 장사가 잘 되면 그때 상표 등록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표 출원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사 식당이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상표 등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및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질문과 같은 경우 부정경쟁 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통해서 구제될 수는 있지만 해당 상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작은 식당이라면 이마저도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표 등록을 먼저 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이미 상표권 등록을 뺏겼다면 이걸 되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상표권을 타인이 선점한 경우에 되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히 내 상표를 모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상표권을 되찾을 수가 없고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상표권 무효라든가 취소 심판을 통해서 상표권을 되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동일 유사한 상품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상표라든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인 경우 상표권을 무효화시키고 선사용자가 상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표권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상표가 널리 알려진 경우, 즉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돼서 작은 식당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미리 상표권 등록을 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표권자가 3년 동안 계속해서 상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불사용 취소 심판을 통해 상표권을 취소시키고 선사용자가 상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인에게 선점당한 상표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사업 전에 미리 상표 등록을 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표 등록 후에도 상표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상표권 등록 후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부정되거나 상표권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표권은 등록 후 3년 동안 계속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 심판에 의해 취소될 수가 있고요. 이 경우 취소 심판을 제기한 제3자가 해당 상표권을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 등록 출원 전 이미 유사한 상표가 있다든지 상표가 보통 명칭이나 지명 또는 상품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거나 타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 등에서는 상표법에서 정한 무효사유가 있기 때문에 제3자의 무효심판 청구에 의해 무효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한 법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이 말뜻이 뭐냐면요. 권리가 있지만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상실된다는 의미인데요.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시간 상표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상표가 보통 명칭화되어서 상표권의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트잇, 호치키스, 아스피린, 불닭 등이 있는데요. 이들이 보통 명칭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 등록 후에도 타인이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요. 사용이 발견되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경고장을 보내거나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서 내 상표권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 지원이나 컨설팅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네, 문의 주신 지식재산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각 지역별로 지식재산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지식재산 관련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요. 각 지자체별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 출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 밖에도 특허 조사 및 분쟁 대응 컨설팅, 특허,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등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표권 출원 지원 사업과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 강화 사업이 새롭게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니 이러한 사업을 활용하셔서 지식재산권을 저렴한 비용으로 수월하게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의 소상공인분들을 모시고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궁금증이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많은 문제와 애로사항에 직면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현명하게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드린 질문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식도 재산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식도 재산입니다. 옛말에 아는 게 힘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지식재산 또한 그 깊이 알수록 내 힘의 가치를 높이고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힘이자 미래인 지식재산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재산 전문가 변리사 오창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